네, 이곳은 야구인가 정치인가 야구를 접목한 신개념 정치 토크쇼 정치 베이스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의도 경기장에 모이신 우리 대표 선수들과 함께 할 텐데요. 신인규 선수, 그리고 노정열 선수, 차재원 대표 선수, 오현주 선수, 이종근 대표 선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2주의 스코어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스코어 보여주시죠. 2주의 스코어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스코어는 어떻게 2주에 또 기록이 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좀 살짝 예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2주의 스코어는 그렇습니다. 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29에서 28%포인트로 긍정포인트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63에서 63 똑같습니다. 정당 스코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기관에 있는 양 팀의 스코어는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국민의힘 1%포인트 내려왔고요. 더불어민주당 32에 38로 6%포인트 올라갔습니다. 물론 저희가 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리얼미터에서는 50%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도 나왔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정의당의 지지율은 4에서 3으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저희 예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타율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에 선관으로 타율표 짜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갤럽 수치로 맞추기로 했는데 지난주 29에서 28%로 떨어진 걸 확실하게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다고 말한 노정열 신인규 선수 안타! 일루타. 네, 안타 기록해서 타율 전체 타율을 보면 신인규 선수 2할 5푼, 그리고 노정열 선수 6할 6푼, 오현주 선수 2할 5푼이고요. 차재원 선수 5할, 그리고 이종우 선수 2할 5푼 기록하면서 노정열 선수가 일단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불방망이에요, 불방망. 네. 홈런에 비해는 두산을 보고 저쪽으로 가. 사실은 떨어지고도 기분은 안 좋습니다. 네네. 사실은 이제 뭐 6개월째 접어드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리 야구 팬들의 기대를 받아서 네네. 잘 던지고 잘 때리고 잘 달리길 바라는데 네. 1% 떨어진 것은 우리가 왜 맞추려고 그랬냐면 예. 내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밥사기 내기. 내기에서 이겼지만 기분은 안 좋은데 네네. 아마 윤석열 구단주의 변수보다는 네. 저게 보니까 11, 12, 13 조사를 했는데 네네. 거기에 정진석 선수, 김문수 선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너무나 폭투를 딱 3일 동안 했어요. 네네네. 또 사과를 안 하시고 예. 그 변수가 아마 우리 윤석열 구단주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우리 또 이제 구단주는 사실 크게 잘못이 없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그분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거니까 신인규 선수 오늘 안타 치셨으니까. 예, 저도 뭐 오랜만에 안타를 쳤기 때문에 네. 좀 큰 부담감을 덜었다. 이거 뭐 언제 교체되느냐 구단주 눈치가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저는 사실 윤석열 구단주께서 여러 가지 지금 뭐 인사라든지 국정 운영을 하면서 게임 운영을 해왔는데 네. 아까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지지율이 28% 긍정평가 나왔는데 네. 그 3주 전에가 28%였어요. 네네. 그때 부정평가랑 비교해보면 부정평가는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부정평가층이 늘었다는 것은 조금 안 좋은 시그널이고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문제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당에서 이제 새로운 라인업을 짜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타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이준석 선수 있었는데 막 내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제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도 상당히 지금 민주당 팀하고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 뭔가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는가.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걱정을 하시는 국바세 대표이시기도 한 우리 신인규 선수의 이제 우려가 담겨 있는 평가였고요. 세 분 다 짧게 좀 평가해 주신다면 2주의 스코어 만나보고 왔습니다.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는? 아니 저는 사실은 제가 지난주 예측을 할 때 좀 빠질 거라고 예측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어필을 했어요. 네. 어필을 했는데 이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제가 텐트네. 똑같이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한다고 했다더라고요. 네. 이거 참 이래 그 영상을 속일 수 엄격합니다. 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네. 저 스스로도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만 제대로 보여주고 한다면 네. 저 윤석열로도 만회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현주 선수. 저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선수들이 사고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네, 좀 오르지 않은 것이 뭐 어떤 의미에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북핵위기가 이렇게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이 집권 여당이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문제적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 여권 내부가 반성이 필요한 저 지점인 것 오 선수님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네. 군대 다녀오신 남성들은
미사일 중에 로쿠거라고 있어. 로쿠거. 네네네. 그 로쿠거 미사일 때문에 그래. 로쿠 거? 거꾸로? 거꾸로 미사일 때문에. 낙탄 사고. 그것만 네, 없으면 네. 사실은 살짝 오를 수도 있었는데 네.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 갔다 온 분은 아무리 실수라도 미사일이 빠꾸를 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좀 주목할 게 여기 같이 물은 것 중에 네. 친일 관련한 이제 얘기도 물었어요. 네네네. 거기 내용을 잠깐 보면 북핵 위협 대응에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필요하다라는 게 불필요하다는 것보다 많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한 49%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향후에 전국에서는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네네. 알겠습니다. 오현주 선수의 평가를 들어봤고요. 이종근 대표 선수께서 사실 횡보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처한 입장이 네네. 오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기에 연연하지 않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오늘 저녁을 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국정감사는 누구 판일까요? 야당판, 야당판입니다. 야당이 어쨌든 뭐 준비 많이 하고 뭐 판을 깔고 그다음에 그날의 어떤 이슈를 다 사실 주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르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대통령은 좀 횡보를 더 할 것 같아요. 좀 이따 물어보겠지만 그런데 여당은 지금 진짜 제대로 된 방어를 해야 된다. 방어를 하려면 공격과 방어에서 수비를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1점 줄 거 10점 주고 10점 줄 거 100점 주면 경기를 계속 끌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한 이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가 중요하다. 전체 경기를 끝까지 가려면 지금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진짜 정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 팀의 대결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 더불어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2주의 스코어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2주의 하이라이트 만나볼 텐데 2주의 하이라이트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우리 선수가 이재명 감독이 뭐랄까 이제 대표 프레임으로 걸고 있는 게 이제 한일 간의 군사훈련이 과연 필요한가, 한미일 군사훈련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길기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친일 프레임을 이제 들고 나온 것인데 여기에 또 맞대응하느라고 우리 정진석 감독께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서 대한민국 안보를 망친 양대 망언 이제 거짓말이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을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면서 2주의 하이라이트 꼽아온 신인규 선수께서 이걸 왜 꼽아오셨죠? 저는 사실 이재명 감독이 그 헛스윙의 달인입니다. 네네. 거의 뭐 그전에도 공약 내밀면서 뭐 많이 저희 국민의힘과 하면서 많은 부분에 그 공약 철회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번에도 헛스윙 크게 한번 한 거거든요. 네. 그랬는데 갑자기 정진석 투수가 네. 마운드에 있는데 뭐가 이렇게 갑자기 자신감이 솟았는지 네. 막 갑자기 폭투를 던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 그러면은 네. 저 시간 전으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감독의 그런 좀 친일 프레임을 걸었던 것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극단적 친일. 예, 이거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저거를 갑자기 뭐 조선이 갑자기 내부가 썩어 문드러져서 망했다 이런 좀 거의 막말에 가까운 그리고 식민사관 비슷한 내용을 네. 함으로써 네. 전 이거는 국민들의 그 비난이랄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걸 받고 있다 이렇게 봐요. 네. 그 시작부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문제지만은 역사관에도 문제를 다 보여줬다. 그래서 정진석 투수가 좀 어깨가 싱싱한 줄 알았는데 이거 막상 마운드 올라가고 나니까 네. 제구도 안 잡힌다. 네. 큰일 났습니다. 감이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스포츠는 모든 분야가 멘탈입니다. 네. 뭐 우리가 골프도 멘탈이라고 아, 하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 50cm도 안 들어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50m도 넣는 선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는 영민한 이재명 감독에게 정진석 투수라고 했으니까 투수가 완전히 걸려들었다 심리적으로. 왜냐하면 네. 친일 국방이라는 네 글자를 던졌습니다. 네네. 아까 오현주 캐스터께서 48구 정도 나온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것도 41, 2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오차범위를 살짝 넘은 거지 네. 완전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반반보다는 약간 높긴 한데 친일 국방이라는 것을 던지니까 우리 정진석 투수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동안 일각에서 친일 집안 아니냐라고 그거를 건드려버린 겁니다. 일종의 영린을 걸은 거예요. 예. 사실 그때 조금 더 침착하셨어야 되는데 네. 하셔서는 안 될 말씀을 저렇게까지 던졌다. 네. 그래서 실제 국민의힘 같은 팀 내부에서도 유승민 네. 전 선수를 비롯해서 네. 그렇게까지 발언한 건 너무 좀 심한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 이주에 그 아무튼 큰 굵직한 사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명이 또 문제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들을 하고 와라. 이제 이런 해명보다는 좀 더 뭐 다만 내 말이 좀 오해를 불러왔다면 내가 좀 국민들께 좀 송구한데 내 진위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끝낼 수 그 있었는데 정도도 안 했죠, 근데. 이게 좀 너무 오바스러운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시사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우리가 야구를 지금 내걸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야구를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국 프로야구가 1982년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82년에 최대를 딱 해보니까 야 이거 지금 아마추어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거 아니야? 조금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닐까? 그래서 어디다가 손을 벌려야 될까를 고민을 했어요. 네. 그렇다고 메이저리그에서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인 일본에서 좀 선수를 데리고 오자. 거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종의 뭐랄까 타협책이 네. 그러면 일본 프로야구에서 뛴 선수 중에 제일 교포 출신들을 데리고 오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장명부. 네, 그래서 온 사람이 장명부, 83년도에 장명부가 와서 장명부가 그 한 시즌에 무려 30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23승을 완투승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 프로야구가 농락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장명부는 그때는 일본 프로야구에서 거의 태물 수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삼성 라이온즈 김일중이 왼손 투수 있잖아요. 네네. 김일중이 첫 해 한 10한 5승 정도를 했고 네. 그 다음에는 무려 25승을 했어요. 그럴 정도로 상당히 그러니까 한국 야구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조금 일본 야구에 비해서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그러나 그 뒤로 계속 그러나 일본에 지금 사실 일본 그 정통 프로 야구 선수들은 안 왔어요. 한국을 아주 얕봤거든. 안 왔는데 그러다가 일본 프로 야구에서 일본 선수들이 오기 시작한 거는 네. 90년대 중반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한국 야구가 그 한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출범하고 난 뒤에 국가대항전, 프로끼리 국가대항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예. 한국이 지긴 져요. 네. 그런데 아주 많이 지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9승 12패라. 3패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네. 프로야구를 프로야구를 우리보다 30년 먼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우리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 이 지금 한일 군사 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국방력이 예. 결국 일본에 거의 어금버금할 정도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계 군사력 수준이 한 6등 6등, 뭐 6등 저기 정도, 5등 그렇죠. 일본이 한 4, 5위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예, 뒤지지 않는다는 뒤지지 말씀이시죠.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한다면 예. 저는 이런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일본과의 군사 협력 자체는 예. 그거 자체를 친일로 보는 것은 예. 지나친 경강부회다. 예. 그만큼 한국 야구의 예. 자신감을 갖고 예. 대응해도 된다. 예. 이런 생각이 나요. 알겠습니다. 우리 우길기를 달고 네. 공격 훈련을 했다는 걸 가지고 친일국방이라고 하신 거고 네. 예전에는 하긴 했지만 각각의 영역에서 네. 방어 그리고 도상 훈련을 한 거예요. 좀 네.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이재명 다른- 대표가 보기에는 그랬다. 뭐 어쨌든 그거 듣고 계신 우리 최소한의 항변이 가능합니까 이게? 최대한의 항변이 최대한 죄송합니다. 최대한 맥시멈. 죄송해요.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은 2007년도 필리핀 클락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2017년이죠. 문재인 정권에서 송영무 장관이 가서 합의를 했고 네. 뭘 합의했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합의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구명 그러니까 해상 구명, 네. 두 번째는 미사일 탐지, 예. 세 번째는 잠수함 훈련. 예. 이 2017년에 이미 그렇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대잠수함 훈련을 예, 이번에 예. 저 남해에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 이번에 대잠수함 훈련을 한 거예요. 예. 잠수함과 관련해서. 예. 자, 아니 일본에 우리가 딸릴 게 뭐가 있어? 우리 11위야. 그런데 사실 잠깐만 그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본이 참여한 함 이름이 아사히함이에요. 이 아사히함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초계기가 들어가 있어요. 네. P3C 초계기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몇 대 있는지 아세요? 4대 있습니다. 네. 일본에 몇 대 있는지 아세요? 100대 있습니다. 맞네요 거기는. 이 초계기가 뭘 하냐면 해상에서 낮게 떠갖고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계기는 한 번 뜨면은 돌아가서 다 닦아야 돼요. 바다를 얕게 뜨니까 이 소금기가 있어갖고 다시 못 떠요. 그럼 100대 정도 있어야 전투 상황에서 계속 잠수함을 돌아가면서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가 100대 4예요.
못해요. 못해요. 자, 근데 일본과 한국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냐면 잠수함에서 소나로 들리죠. 잠수함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미국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러시아 거야. 이게 북한 거야. 이게 중국 거야를 판별하는 건 미국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미일 해상 대잠 훈련은 각각의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만 할 수 있는 거, 일본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가서 그거를 합의해 낸 겁니다. 근데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해상이니까 사실. 우리만. 우리 해상 깜짝이야. 우리는 장소를 내주는 예.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대잠함에서는 네. 우리가 좀 많이 딸려요. 아직은 맞아요. 여러 가지로 딸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고 이 독도에서 185km 떨어지고 일본에서 125km 떨어졌는데 독도 인근이다 하면서 무조건 프레임을 걸면서 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우리는 대잠 훈련을 하려면 동해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민주당 의원이 그러더라고요. 남해에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남해에서 그러면 북한이 저기 낙하산으로 비행기로 잠수함을 끌어다가 남해로 떨어뜨리면 되겠네. 무슨 얘기냐면 북한이 남해로 잠수함을 보내려면 네. 동해에서밖에 출발을 못 해요. 동해에서 출발해야 남해로 가잖아. 그럼 동해 해상을 해갖고 남해로 가는 거를 우리는 그냥 뚫린 거야 이미. 북한 잠수함이 남해에 있다 그러면은 그건 우린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동해에서 못 잡은 거니까. 그러니까 동해에서 잡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나는 치고 빠질 줄 알았어요. 한번 툭 건드리고 빠질 줄 알았는데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 계속하면 그건 자멸이다. 빨리 빠져나와라. 빨리 빠져나와라.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전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정말 안보 문제 가지고서 역사 문제로 치환하는 정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는 안보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정진석 선수가 제대로 못 받아먹고 포인트를 못했다는 게 전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도둑이 재발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예. 아니 저도 너무 네네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억지스럽고 굉장히 유인구를 던지거나 이게 사인을 속이거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덫에 잘못 걸렸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기에는 친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구나. 그리고 인정도 안 하는구나.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판으로 넘어갔다 이거는.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정진석 투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폭투가 너무 심해가지고 관중한테 이게 공이 튀거나 예를 들어서 관중들이 좀 위협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고 치자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 그럼 사과 한번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지금 입장을 바꾸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뭐 해명도 뭔가 딱히 막 설득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터지면 그 사고에 대한 부분보다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네.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그걸 결국 본인이 그러니까 자신의 발언을 계속적으로 강변하려고 하니까 예. 자꾸만 어긋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는데 이게 국민의힘 구단주 윤석열 구단주뿐만 아니라 한때 넘버 1, 2를 했던 당내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사실은 국회의원으로서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해야 될 투구가 있고 아닌 투구가 있는데 네네. 동종교배 이 정도의 언사가 또 국정감사장에 나왔고 나 같으면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텐데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권성동 거칠게 하다 보니 이렇게 실수가 나왔습니다. 죄송하다 하면 네. 되는데 예. 그게 무슨 막말이고 내 얘기인데 그리고 동종교배가 뭐 어때서 이런 태도를 윤석열 구단주 지금 권성동 선수 정진석 선수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예. 저희 지지율 올라가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잘해서. 예. 6개월 접어들면서 30%도 안 된다는 것은 국정 동력이 없는 거거든요. 예. 이 구단의 동력이 떨어지는 건데 예. 자꾸 중간에 있는 선수들이 넘버 1도 그런데 넘버 2, 3D 이렇게 폭투를 해버리면 예. 관중들이 거기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일부러 폭투하면은 뉴스에 더 나가니까 더 일부러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건 아니, 노이즈 아니, 마케팅.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니 정진석 선수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일본 군은 조선왕조와 싸운 적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조선왕조랑 일본은 안 싸웠어요. 의병이 싸웠지. 우리의 민초들이 싸웠지. 조선왕조는 무너졌잖아요, 그냥. 아니 근데 그래서 그 더 심각한 거죠. 그 한국군이 그러니까 해산되고 난 뒤에 이 정리의병인가요? 그때 사실은 그때 그 구한국군들 들어갔죠. 그러니까 총 들고 싸웠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군이 사실은 들어간 뭐 거죠. 관군이 싸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전혀 싸우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 자체는 본인이 좀 역사 공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야구를 비하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마 결국은 그러니까 정지 선수가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겠죠. 우리 팀이 왜 졌느냐, 우리 팀이 왜 망가졌느냐, 우리 스스로가 팀워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구단과 프런트와 감독과 코치진이 반목하고 선수들 자기들끼리 불신하고 그래서 우리 팀이 망한 거 아니냐. 그런데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 자성하고 반성하자는 의미라면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지금 조선이 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데 그 조선이 망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불화를 부추기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일본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한반도를 침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끊임없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어느 한 특정 프로야구팀에 분란을 조장을 해서 그 팀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분란해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리빌딩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딱 무너지니까 홀라당 곧 딱 해갖고 빼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예? 팀이 그렇잖아요. 망가지면 그동안 없어진 팀이 많잖아요. 예. 그럼 한국 시리즈 내에서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근데, 팀이 뭐 합병을 하던가 네, 아니면 네, 네. 지금 말한 대로 리빌딩을 하거나 개선을 했는데 친선 야구 한일 시리즈도 아닌데 느닷없이 느닷없이 총칼로 돌아왔어, 맞아요. 야구장에 총칼을 예. 가지고 들고 왔고 심지어 구단주의 부인 되시는 분을 깡패 낭인을 시켜서 살해를 한 역사도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국 관객들은 네. 프레임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시는 분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저도 국민의힘 소속 아니겠습니까? 예. 다 저 역사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저건 잘못입니다. 저건. 뭐 역사 인식의 천박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똥꼬집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는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아니 맞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교수님이 잘 요약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진짜 제대로 했어야 돼 이 소리를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더라도 네, 네. 그러나 이거 설명을 해야 되잖아. 막 누군가가 길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 정치인이 누군가가 길게 설명해 주는 거를 왜 얘기하냐고. 왜 수고를 하냐고. 자기가 딱 제대로 한마디로 해갖고 이 이견이 없는 말로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진이가 잘못 전달됐다 한마디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논란이 터졌을 때 우리 보좌관이 올린 거다. 아니 뭐 이제 누가 대신 올려주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이 뭐 다 이제 한가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그럼 이제 더 큰 문제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까지 크게 비화가 돼서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이렇게 길게까지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 사실 좀 의문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2주의 하이라이트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의 하이라이트 보여주시죠.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그 확장 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그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런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은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렇게 전술핵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 논란. 이거 이제 가져오신 분이 우리 이종근 대표 선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전술핵을 배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윤 대통령의 말에 사실 포인트를 두는 게 미국 조야의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해서 따져보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1분 재세요. 미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입에서 핵이라는 핵자만 나와도 리스트에 딱 들어갑니다. 국회. 그리고 원자력에서 제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리함을 줘요. 너네 지금 핵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이게 입장이 바뀌었어요.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제철이 합의가 있고 그다음에 점점 그 유화적으로 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확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핵과 관련해서 일본과 한국이 스스로 핵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뭐 예를 들어서 헤리티지 재단이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그 생태계에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교수들이 얘기하고 시작하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2016년도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국과 일본 알아서 그냥 핵 무장하라 그래. 이 발언을 완전 폭탄 발언을 합니다. 물론 트럼프가 굉장히 이 일관성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뭐 야, 미국이 동의를 해주거나 미국의 입장 선회 없이는 우리가 어떤
핵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이거 뭐 사실 이 논란이 이번에 처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평가가 돼야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핵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제 북한도 핵실험을 또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을 어떻게 좀 컨트롤하는 면에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를 할 수는 있는 것인데 이게 조금 너무 빠르다는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성급하고 우리가 사실은 저는 뭐 핵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전술핵을 들여오는 방안 이런 것들보다는 진짜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핵 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근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조금 너무 지금은 좀 감정적으로 우리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서로 감정 대 감정이 부딪혀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하게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 절반 이상이 근데 핵을 원한다는 여론조사도 있긴 해서 10명 중에 6명 우리 뭐 독자적으로 핵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응답도 한단 말이에요. 여론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객석에서 오는 이 시그널이나 그렇죠. 야유나 신호도 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장 특별한 전문적 식견과 기술이 중요한 예. 이 지점, 예, 특히 예. 핵 문제에 대해서는 예. 여론이 그러면 80% 가지라고 하면 그럼 그쪽으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론이 99.9% 되더라도 네네. 이 현대에서 핵이라는 것은 우리 객석 자체를 몰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북한이 그렇게 도발한 데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북한에게 더 명분을 주는 것이고요. 네. 좀 전에 한미일 연합도 좋고 훈련도 좋지만 반드시 일제와 걸려있는 우리들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건으로 안 걸고 이래버리면 마치 일본으로서는 해상 자유들을 우리가 인정한 꼴이 돼서 이재명 구단주가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 일본, 한국 머릿속에 있는 그 구상을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지금 신인규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정적으로 우리도 그럼 갖자 이래버리면 북중러가 더 도발을 하는 그 연합체를 더 우리가 도발을 도와주는 꼴이 돼요. 예, 이런 예. 때일수록 예. 정말 제발 침착하게 예.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예. 객석에서 20% 원한다 그래도 사실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라도 침착합시다. 쿨해집시다. 이렇게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북한 팀만 치트키 있고 우리는 왜 치트키 없어? 씨, 이렇게 근데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분들이 북방력이 있죠. 우리가 수십 배 앞서 사실. 네. 저는 자, 오영희 약간 이 문제가 네. 왜 이런 발언까지 나오냐. 물론 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에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왜 이 시기에 이런 발언까지 나왔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친일 국방 논란이 이렇게까지 만든 게 아닌가. 시작이. 네, 시작이 어디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강대강 대치로 계속적으로 네. 맞설 수밖에 없다. 네. 핵 관련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지율도 올라야 되고 여건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친일 국방 논란으로 야권이 딱 직결하다 보니까 네.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리고 아까 조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야라는 말을 쓴 거는 네. 이 미국은 저는 미국의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예, 이게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그냥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민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있다라고 근거를 대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설프고 네. 아주 그런 논리다. 예, 네네네. 예.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아서 캠벨 교수가 이미 2014년도에 아니 나 이런 거 어떻게 다 외우시죠? 일본 누구요? 아서 캠벨. 그걸 아서라 캠벨.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아이고 아서라. 일본에서 이미 핵무장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 조야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헤리티지 재단이 보고서를 내요. 헤리티지 재단은 물론 보수 쪽이긴 하지만 예. 아시다시피 미국의 이런 그 싱크탱크는 바로 섀도우 캐비닛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에서 이제 이 정권 교체가 되잖아요. 이 사람들 싱크탱크에 있다가 정권이 다시 교체되면 또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웬디 셔먼 지금 국무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한미일 이거를 쥐소미아하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부차관 보였어요. 근데 웬디 셔먼이 완전히 다 나서 여잔데 다 나서 한일 너네 싸움 죽여버렸고 뭐 박근혜 대통령 막 욕해가면서 너 당신 지금 이 값싼 그런 이 옛날 향수를 되돌려 갖고 지지를 올리려고 하지 거의 그 수준으로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반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막 올랐어요. 자, 이런 사람 지금 국무장관 한다면 그동안 뭐 했냐고요? 싱크탱크에 있었어요. 즉 싱크탱크가 뭔 발표를 한다는 건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는 근간이거든요. 헤리티지 보고서가 바로 이 핵과 관련해서 아주 한반도의 핵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네. 굉장히 지금 미국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전혀 아니라 근거가 굉장히 많다. 최근 들어서도 상당히 많은 상원 의원과 뭐 네. 이 싱크탱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만 더. 네네네. 이 발언이 또 무슨 의미를 갖냐면 예. 이겁니다. 우리도 가실 수 있어 했을 때 사실 이거는 바이든은 싫어해요. 바이든은 아니야. 왜냐면 바이든은 언제나 그러니까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부터 해갖고 쭉 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기 때문에 바이든은 안 들어줘요. 민주당은 안 들어줄 거야. 그러면 이 발언한 다음에 바로 네. 국무부 성명이 있어요. 미국 국무부 성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건 한국의 결정에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볼 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확장 억제를 고도화 하겠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확장 해요. 억제가 나왔구나.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이 확장 억제 협체를 지금 띄우긴 했는데 아직까지 두루뭉술한 거야.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어 이렇게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확실하게 뭘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지금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핵 얘기를 하니까 바로 확장 억제 고도를 얘기한다는 건 예. 이건 미국에 대해서 야 약속 지켜. 우리는 핵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확장 억제를 뭘 해줄 건데 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우리 차지원 대표 선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조야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술핵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은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읽혀지고 있어요. 읽혀지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헤리테이지 재단은 일종의 보수의 싱크탱크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전술핵 무기 재배치에 대한 논란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제인가요? 미국 백악관에서 안보 전략 그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미국이 항상 이야기하는 그러한 우리는 핵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정책이 아직 바뀔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아까 웬디 셔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러니까 웬디 셔먼이 대북 정책 조정관의 그러니까 보좌역으로 상당히 오래 했었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아줌마의 생각도 그분의 생각도 죄송합니다. 이현승이랑 아줌마의 생각. 국가면 이거 나중에 국가면에서 외교 문제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니, 찍힌 거예요. 제가 옛날에 wendy 셔먼을 본 적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는데 너무 미모의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아니 근데 상당히 샤프하고 아주 지성적이고 아주 그래요. 그런데 그분의 입장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NPT 체제는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의 생각을 이룬다는 자체가 앞서 뭐 우리 이종근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섣불한 생각이고 제가 또 야구로 저거 생각을 이거 상을 어떻게 하면 풀어볼까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요거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렵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더라고. 생각보다 쉽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 있는 배트 있잖아요. 이게 알루미늄 배트예요. 네. 알루미늄 배트 미국에서 언제 나왔냐? 1972년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1974년부터 전미 대학 야구리그에서 이 알루미늄 배트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동네 야구를 할 때 우리의 꿈이 뭐냐? 우리가 이 알루미늄 배트를 갖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루미늄 배트는 알루미늄 배트는 절대 이게 부러지지 않아요. 나무 배트. 그러니까 나무 배트는 시합을 하다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나무 배트가 한 3자루, 4자루가 있어야 돼. 이게 상당히 이거는 찌그러지더라도 그러니까 부러지진 않아요. 그렇다면 상당히 경제적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마 야구에서 이게 반발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타구가 멀리 갑니다. 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력이 상당한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무 배트가 재래식 무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배트는 전술핵에 가까운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다. 왜? 전술핵이라는 게 우리 알루미늄 배트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알루미늄 배시 경제적이고 그리고 아주 공격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왜 그런 프로야구 이걸 지금 프로야구 어느 나라도 알루미늄 배트 안 써요. 안 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이유가 첫 번째 이것이 경기력을 망친다. 예를 들면 이거는 확실한 스윙을 안 하더라도 어설프게 맞아도 워낙 반발이 세기 때문에 공격이 뛰니까 소위 말해서 타고 투저가 되면서 야구가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구반발 드라이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타구 속도가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특히 투수들 같은 경우가 빨리 공이 날아오잖아요. 네. 만약 투수 쪽으로 갈 경우에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안구에 맞은 사람들 중에 투수에서 이 눈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하니까. 예, 우리나라도 원래는 사실은 이걸 고등학교 제 아마 배치하니까 야구에서는 재배치할게, 이거. 이 알루미늄 패스 썼어요. 쓰다가 제 기억으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예. 대학 야구가 안 하고 아. 2004년부터는 고등학교 야구도 안 해요. 예, 예. 왜냐하면 고등학생들 중에 강혁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옛날에 삼성 라이온즈에 있었는데 정말 잘했어요. 정말 아마 야구 최고 잘했거든.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 와서는 제가 봐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그때 사람들이 분석했을 때 이 친구는 상당히 알루미늄 배스로는 상당히 잘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나무 배스 적응을 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그 경기력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니까 그 쉽게 말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재래식 무기가 딸리면 이런 알루미늄 배스를 해가지고 경기력을 높이고 그러니까 공격력을 높이고 싶은데 예. 이건 전체의 리그 자체를 망친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알루미늄 배스는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건 아니다. 예. 야구 그러니까- 박물관님의 환상적인 비유. 굉장해요. 훌륭. 와, 야, 진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우리 차재원 대표 선수의 핵무기, 전 세계가 이 핵을 두고 벌어지는 여러 이제 갑론을박을 이 나무 배트와 알루미늄 배트로 비교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정치 베이스볼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비유입니다. 저 나무 여러분. 배트 나무랄 데가 없네요. 좋구나. 좋습니다. 이제 돌직구 순서로 역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엄지철. 자, 2주의 돌직구 어떤 돌직구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그래서 종북 주사파로 생각을 하시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영복을 존경하면 김일성주의자다. 우리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이제 후보 선수들이 지금 폭투를 막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요거를 가져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차재현 선수시죠? 예. 네. 사실은 뭐 지금 김문수 선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네네네. 제가 옛날에 96년에 중국 같이 갔던 이야기, 전지훈련 같이 네네네. 갔던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김문수 선수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자타자에서 아주 전형적인 자타자의 모습을 보고 있다. 어느 날 한순간 우타자가 우타자로 딱 되었죠. 옮겼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자타자에 우타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스위치 타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 투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왼손 투수가 나오면 오른손 타석에 서고 오른손 투수가 나오면 왼손 타석에 서 스위치 타자도 하면서 상당히 상당히 실력도 예, 잘하는 선수들인데 예. 문제는 지금 김문수 선수가 우타자로 들어서고 난 뒤부터는 자기가 봤을 때 자타석에 들어서는 자타자 선수들이 일종의 소위 말해 부정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다른 지금 이 경기를 망치려고 하는 일종의 이 승부 조작사들의 명령에 따라서 네. 경기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부 내용을 그냥 주고받고 하면서 예. 승부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승부를 조작한 대표 선수로 예. 자타석에 있는 대표 선수를 예. 문재인 전 선수를 예. 꼽은 것 같아. 예. 그런데 그건 가만 생각하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렇게 보려고 해도 근거가 없잖아요. 예. 아무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타석 쓴다고 해서 그게 부정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자타석에 서는 선수가 내가 옛날 자타석 써봐서 알아. 다 그때 우리끼리 다 내통했거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정상적인 지금 경기 진행 상황에서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 있다. 오늘 시점으로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고 그 입장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동안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 팀 내부에서도 이거 사람 잘못 앉힌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스멀스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김문수 투수가 지금 한 회 정도를 맡아서 볼을 던져본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거의 몸에 받는 볼 수준이 아니라 거의 빈볼 수준의 공을 던지신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같은 팀원으로서 우리가 연습 게임 할 때 몸 풀고 선수들끼리도 뭐 캐치볼 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캐치볼을 저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같은 팀이지만은. 네. 그러니까 저는 저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어떻게 신영복 그분에 대한 과거나 이런 건 다 우리가 알죠. 과거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들 통해 가지고 뭐 네. 전향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 아니 그분의 사상을 존경한다, 사상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가 다 있는 것인데 예. 그걸 존경한다 그랬다 해서 그 사람이 김일성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 논리라는 것이 A, B, C, D, E가 다 맞아야 E로 가는 건데 그냥 김문수 투수 같은 경우 그냥 A만 얘기했더니 넌 E야. 이런 식으로 가운데 싹 빼버린 겁니다. 네. 이 발언에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으며 네. 이런 발언이 대외적으로 지금 공직자시잖아요. 경사노위의 예. 위원장님이신데 예. 저분이 저런 발언을 하면은 우리 팀은 완전히 이미지가 이거는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구단주, 예. 권성동 선수, 그다음에 정진석 선수, 예. 김문수 선수 네 분이 예. 폭투를 하셨거나 예, 예. 아니면 객석을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얹으셨으면 예. 분을 못 참아서 네. 객석에서는 항상 선수들의 태도를 봅니다. 실력도 보지만 실력도 좋고 태도가 좋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아마 지지율도 제일 오를 텐데 예. 뭔가 제가 한쪽에 몰입하다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라고 정도 해줘야 우리 객석에서 그래도 인정을 할 텐데 이 네 분의 공통점이 지금 예. 폭투를 해놓고 화내. 내가 뭔 잘못이냐 이런 태도를 계속 견지하세요. 그러면 예. 민주당 팀은 지금 정말 호재입니다. 예. 앞으로 남은 4년 반도 이렇게 하실 거면 예. 이거는 볼장 다 본 거고요. 예. 특히 김문수 선수는 뭐가 문제냐면 2022년 야구를 해야 되는데 예. 반공 야구대가 해이했던 1967년 70년대 그 머릿속으로 예. 사실 요즘에는 종북이란 말, 빨갱이란 말도 잘 안 쓰지만 김일성주의자라는 아. 사망한 지 오래된 그 예. 공산주의자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는요. 예. 이 2022년 라운드를 바라보는 객석에서 예. 뭐지? 예. 이렇게 뜬금없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해도 되나? 예. 장관급 선수가 예. 굉장히 저는 악재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악재는 악재인데 정말 이런 선수가 계속 기용이 안 될까라는 생각에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아, 앞으로 더 기용이 될 것이다. 네네, 기용이 될 그래요? 거라고 보는데요. 우선은 김문수 이 선수가 등장해가지고 한번 온라인 상이든 뭐 텔레비전이든 휩쓸고 가면 관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더라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그런 관중들 반응을 봤는데 네네네. 댓글을 살펴봤을 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팀 순위가 떨어지잖아요. 네, 오랜만에 신념에 찬 사람을 봤다, 강직한 사람을 봤다, 정치인, 쟤도 참 돌려까기 정치인이다. 아니야? 아니 정말 진심으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 네, 그렇기 3분의 1. 때문에 뭐 지지율이 30%확 떨어져도 크게 여의치 않는 어떤 윤석열 호라면 이런 사람은 계속 기용된다. 제가 한 말씀 하세요. 예. 왜 그렇게 이게 열성적인 효과 반응이 나타날까? 그러니까 제가 야구 공공장소에서 야구를 보고 있으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뭐하냐 꺼라 그거 보기 싫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장면 자체가 완전히 호재인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수 선수 그러니까 자타석에서도 오래전에 은퇴한 선수를 다시 불러다가 원포인트 릴리프로 지금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타다의 질고 딱 겨냥해서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감독이 이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타는 잘 알고 그들하고 가깝고 그들 생기도 잘 알고 그래서 내가 기용했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금 이 기용된 이 그 지금 원포인트 릴리프 투수가 공을 어디다 던지냐면 지금 게임 끝나고 이젠 집에 간 타자 그 자타석한테 던지는 것도 머리를 향해 던졌어요. 완전 헤드샷을 한 거예요. 헤드샷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퇴장이에요. 퇴장이죠. 그런데 퇴장 안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지켜보는 관중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거죠. 네, 이종훈 선수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그 국내 평화, 이념의 평화를 위해서 좀 집에 보내드려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전술핵만큼 되나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 김문수라는 선수가 너무 바보 같다. 예. 왜냐하면 장면 보세요. 청문회 국감장 보세요. 보통은 이런 발언하면 난리가 납니다. 네. 민주당 난리가 나요. 막 예, 뭐 예. 그걸 말이라고 해. 더군다나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문모 전 구단주를 지금 입에 올리면서 얘기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뭐 난장판 되고 파행되고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다시 보시면 웃어요, 그냥. 다 질문하는 사람이 계속 웃어요. 뭐냐면 계속 유인구를 던지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넘어가지 말아야죠. 이 취약하구나. 이 커브를 던지면 그냥 계속 스윙만 할 거야. 그리고 연달아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데 이 바보 같은 이 김문수 선수 그걸 빤히 지켜보면서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근데 선수 교체를 왜 안 하는지 아니 근데 왜 모르겠어요. 선수 교체? 왜 올려? 감독이 왜 선수 교체? 아니 감독이 지금 원하는 선수라니까. 미치겠어요, 이게 진짜. 핵심이야. 잠깐. 그런데 사실은 이겁니다. 이 난리가 났잖아요. 한쪽에서도 난리가 나요. 지금 영웅이 됐습니다. 맞아. 거의 또 다른 저기- 한쪽에선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미전향 장기수에 열광하는 사람들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꼿꼿이 말이야. 저기 사상 안 바꾸고 말이야. 아직도 복역하고 있거나 나와서 있는데 하고 굉장히
이쪽도 미전향 장기수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사상을 내가 지키겠다. 어? 근데 문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상에 대해서 내가 옳다 그르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리고 또 광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다라고 생각하는데, 경사노위위원장이 국감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예. 라는 걸로 그냥. 아니 계속 유튜브만 하실 거면 괜찮아요. 그렇지. 근데 왜 정부에 부담을 주는지 전 정말 화가 납니다, 진짜. 그리고 그 유튜브를 또 지웠다는데 또 아니 네. 이거 생방 중이잖아요. 그렇죠. 생방 중에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녹화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국감장이 생방장이거든요. 나한테 지금. 아니야. 이정현 선수 말했는데. 아니, 진짜 영웅도 좋은데. 우리 나도 김문수 선수 말한 겁니다. 영웅도 좋은데 아유. 50% 넘는 객석에서 영웅이 돼야지 24%나 28%만 영웅이 되면 힘들어져. 뭐 어쨌든 앞으로의 10년 전 신세계. 얘기긴 하지만 통역당 사건이고, 통역당 사건은 간첩 맞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세 사람이 저 북한 가서 김일성한테 7만 달러 받고 와갖고 지하혁명당 만드는 사건이었고, 또 어쨌든 저 누구지 그 신영복이 그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도 자기가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나는 민주화 운동인 줄 알고 갔다. 네. 그런데 한명숙 장관의 남편이 여기 사실 또 연루가 있거든요. 한명숙 장관의 남편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신영복은 숙대 강사였고 또 육사 교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학생 포섭을 맡겼다. 학생들의 그래서 책 읽고 스터디하고 네. 뭐 그런 이 사건에 연루가 된 건 맞습니다. 근데 막말 중에서 네. 대한민국 야구 시리즈 역사상 그라운드에서 총살감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있나요? 없었던 이거는 것 같아. 이건 사실은 없었던 것 같아. 이거는 그건 진짜 상식을 심각하죠. 총살감은 막말이 없었던 아니라 것 이런 같아.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인구라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인구를 아무리 아니 던져도- 국감장에서 좀 봐주세요. 이제 새롭게 그만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선수를 죽이겠다는 건데. 잠깐만, 예. 새롭게 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저 웃으면서 그때 이 말씀하셨. 그때 총살감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때 김문수- 김주의자를 얘기했죠. 다 옛날에 한 발언들을 묻는 지금도 거. 같은 생각이라잖아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김문수 저 위원장 같이 저런 인식이라면요, 김일성주의자 놔두면 안 돼요. 간첩이잖아요. 그러면 다 잡아들여야 되거든요. 국가보안법 살아야 네, 됩니다. 빨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말만 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은 진짜 본인 정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적절한 그러니까 겁니다. 오늘 시점으로도 저기 이제 황운하 의원인가 이게 다른 이게 논의될 사안이 아닌데 그 성공회대 교수님 출신이신데 실제 현직 교수님인데 이사장을 하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이력을 보시니까 김일성주의자 같다.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럼 다 김일성주의자냐. 성공회대 교수들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고 있고 그분의 인품이나 어떤 이제 글씨 이런 것도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감장에 다 웃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실히 이종건 대표 선수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태를 막 굉장히 막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측도 있지만 그걸 이제 공격 삼아서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뭐 즐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뭐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자, 저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돌직구 중에 신인규 선수가 꼽아온 돌직구가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미지 정치, 배신 경력 있는 사람은 가라. 수양버들은 가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은 홍준표 시장은 현재 대구시장이죠. 네. 근데 보면은 항상 여기 잠실구장에 오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유튜브 댓글 남기듯이 저렇게 계속 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내시는데 네. 지금 뭐 전당대회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본인이 지금 사실은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는 게 뻔히 보여요. 너무 투명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배신 경력 있다, 또 뭐 이미지 정치, 이건 아마 나경원 의원을 지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이니셜로도 또 막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좀 경선에 개입하려는 홍준표 시장의 태도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좀 애잔해 보인다. 전 그렇게 봅니다. 소신 없는 수양보들은 어떤 선수예요? 잘 모르겠어요. 안철수. 저는. 안철수? 제가 왜 이미지 정치는 나경원, 배신 경력은 유승민. 홍준표 그러면 선수 저 얘기는 손가락이 다 싫고 자기가 당대표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기현. 예. 홍준표 선수가 KBO 리그에서 뛰다가 잘 뛰고 있는데 계속 뛰어야 되는데 갑자기 저 경찰청이나 상무에 가서 복무 좀 하고 올게요. 간 거예요. 그 KBO를 떠났는데 저 보니까 KBO가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 존재감이 잊혀질 것 같아. 그리고 홈팀의 선발 투수가 자칫하면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이런 사람들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저 친구 말이죠. 옛날에 구위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 우리 편한테 그러니까 지금 견제구 던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징징대는. 근데 저건 내부 총질 아닙니까? 내부 총질. 저 내부 총질 같아요. 징계에 올리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저는 좀 내부 있으면 총질 같아요, 저런 윤석열 거는. 단장께서 예.
내부 총질 땡땡땡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공정과 상식이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저건 내부 총질입니다. 그렇게. 윤리위 당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뭐 윤리까지 가겠습니다만은. 내부 총질이어도 사자성어 써야 돼. 아, 사자성어 없이. 양도구육. 양도구육 좀 어려운 말 써야지. 근데 저는 하나 저 배신에 대해서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저게 아마 이제 탄핵을 놓고서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보수에서는 이게 뭐랄까 양날의 검 같은 게 탄핵을 놓고 바른정당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유승민 의원을 가지고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많이 있잖아요. 당시에 탄핵소추 위원장이 권성동도 권성동 있는데. 위원장 가서 장제원. 울었고요. 권성동, 장제원, 예. 김무성 뭐 다 네, 있잖아요. 뭐 지금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분들이 먼저 나갔고 먼저 자유한국당에 복귀를 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 더 높습니다. 하태경.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특검으로서 수사를 해서 보수 인사 200명을 구속시킨 분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은 잠깐만 총살감이야? 아니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려면은 이건 또 수사의 정당성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이거를 홍준표 선수는 예.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과거에 예민한 것들 지금 다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식의 태도는 정말 부적절하죠. 근데 그나저나 근데 예.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견쟁구를 잘 날린다. 그리고 1타 3피다. 3명을 한꺼번에. 근데 그러고 팀이 무너지는데 괜찮습니까? 아니 어쨌든 누군가를 이렇게 이거는 지금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선수를 선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할 수 있다고 보고 그나저나 선수 선발을 누굴 밀어주는 거죠. 예. 예. 배신자라고 지목된 분이 현재 객석에서는 지지율이 높거든요. 현재 1위죠. 1인데 그것도 굉장히 압도적 1위라서 KBO 리그 저 룰 바꿉니까? 절대로 못하게 하려고? 뭐 룰도 몇 번 바꿨다가 지금 가처분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아니 못 되게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저런 워딩으로 가면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탄핵이 좀 잘못됐다는 논리 위에서 좀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됐다로 얘기가 또 연결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부에 불리한 얘기를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저는 같은 팀의 선수지만 저는 탄핵은 정당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문재인 그 구단주 시절에 과잉 수사를 한 거예요. 과도하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구에서 같은 팀 활동은 아니신 것 같아. 같은 팀이 아닌 것 같아. 윤석열 호는 나도 좋아할 오해해요, 것 우리 같아요. 아니 저는 국민의힘 유니폼 입고 계속 뛰고 있는데 저분들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팀으로 가야지. 아유 저는 국민의힘 유니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아 진짜? 홍준표 선수는 뭐 이제 국민의힘 팀의 이제 대표 선수였던 시절도 있고 지금 실제로 대표 선수가 되고 싶은 선수지만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 이제 워낙에 이제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게 그분을 위한 또 길이기도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자제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차차 에러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주에 깜짝 놀랄 만한 대표적인 실수들은 어떤 게 있었는지 아차차 에러로 먼저 만나보시죠. 그 배석한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 영장 안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또 이화영 그리고 이해찬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요 그룹 내에서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를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겠다고 돕겠다고 저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고마워할 것 같지는 않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자 보내신 적이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억도 하고요.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차차 에러로 두 가지의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종훈 선수가 뽑아주신 부분은 김의겸 의원이 대북 코인 수사 발언을 국감에서도 했고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부분 이게 이제 왜 에러인가는 이종훈 선수가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오한주 선수가 꼽아오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 파동과 관련된 어떤 해명들. 근데 그 해명들이나 이런 자세들, 태도들 이런 것들이 또 화제였어요. 어떤 부분이 또 에러인지 각각 설명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리피스라는 이름을 아시는 분?
없어요. 아, 자, 저 국민들한테도 이더리움 어쩌고. 국민들한테도 그리피스 모를 거예요. 그린피스는 알아요.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모릅니다. 그린 말고 네. 그린피스 이번에 김의겸 원내대변인 때문에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리어 그냥 자기가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사가 나오고 언론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갖게 될 텐데 지금 언론 보도가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소리에서 맞아요. 한번 네. 미국 왜냐하면 미국 소리는 대북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그 취재를 해요. 국무부도 바로바로 물어보고. 네. 그런데 대북 관련해서 이 지금 가서 대북 제재를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가서 이 버질 그리피스라는 이더리움 개발자가 가서 암호화폐는 이렇게 바꾸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우회적으로 당신들은 다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식의 강연을 한 것이 이적행위다. 해갖고 63개월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에리카 강이라는 우리나라의 이 암호화폐 사업자와 나눈 메일이 그때 재판정의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그 안에 내용에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다. 이름은 전혀 없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 네.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사실 자기가 그걸 이 김의겸이 그걸 끄집어내서 수사하고 있지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사람 이름도 적시가 안 됐고 박원순 시장은 확실히 가능한데 은수미 시장일지 또는 누구야 이재명 시장일지는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시기를 보면. 근데 굳이 이재명 수사하러 갔지, 이재명 얼검하러 갔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어떻게 됐냐면 전 언론이 지금 다 따라붙었어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한동훈이 수사를 하고 있느냐, 따라갔던 검사가 수사하고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검색어 한번 쳐보시면 이재명 코인 어마어마합니다. 하필이면 쌍방울 의혹 있잖아요. 그래갖고 왜 아태 경제평화협회인가요? 교류협회? 그 교류협회 문제 많은 거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교류협회 화폐가 있었어요. 교류협회도. 그러니까 교류협회가 북한의 어쨌든 그 광산과 관련해서 뭐 계약을 맺고 해갖고 쌍방울이 1,000 얼마의 몇 억의 수익을 차익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줬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김의겸이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미리 이렇게 터트려 갖고 만약에 이거 한동훈이 수사하는 게 드러나면 도리어 이재명 수사 거봐 너 수사 지휘권 안 한다 그러면서 했지. 너 이재명 올가 먹으러 갔지. 하면서 그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힘을 빼려고 했다 이 수사에 대한. 그런데 도리어 지금은 그것이 화를 불러일으킨 지경으로 가고 순간 지금 조홍천인 줄 알았어요. 조홍천 의원 왜 현장에 나오셨어요? 조홍천 의원. 아니 조홍천 의원도 그걸 지적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김의겸 선수가 스포츠 기자 출신이라 뭔가 이렇게 이슈 발굴해내고 전파하는 데는 조금 특장점이 있는데 안 하셨어도 됐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저도 이거 굳이 왜 나중에 뭐 문제 드러나면 에러. 근데 이거 김의겸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굳이 했어야 됐을까는 저도 사실 물음표긴 합니다. 야구로 따지면 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심판위원장이에요. 이 심판위원장이 MLB 심판위원들하고 유대 정진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김의겸 기자가 가마부터 취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MLB에 스카우트가 한 명 있는데 그 스카우트가 이 지금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캔 거예요.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스카우트 리포트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스카우트 리포트 안에 이 MLB에서 뛰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뭔가 지금 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미국 그 MLB 심판위원회에서 알아가지고 지금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징계 보고서를 보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MLB로 돌아와서 심판위원장이 뭔가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김의겸 기자가 뜻들인 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이재명 단장한테 선수한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게 조홍천 같은 팀의 선수가 지금 해석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재명 감독이 분명히 김의겸 선수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를 매기는 건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 이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우리 오현주 선수가 꼽아온 유병호 사무총장의 뭔가 뜨뜻미지근한 대응이랄까요? 왜 이게 아차차 이러라고 보세요? 정말 에러인지는 잘 네네. 모르겠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간만에 등판한 굉장히 강력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분을 어떻게 별명을 붙였냐면 유병호가 그 감사원의 한동훈이다. 딱 어울려요. 네, 딱 네, 네. 어울려요. 그만큼 이 야권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허파를 디비는 네. 약간 그런 화법이나 태도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 평한 것 같고요. 예. 어쨌든 국민의 한 사람, 국회의원이 단순히 그냥 상대방 팀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 저렇게 굉장히 오만방자한 예.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과거에도 그 노회찬 의원께서 그 법무부 상대로 국감할 때 안태근 안태근. 그때 당시 검찰청이 진짜. 저렇게 기억이 유사한 나네요. 태도를 보여가지고 상당히 좀 혼이 났었거든요. 물론 고쳐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예, 예. 근데 저는 이번에 답변 태도를 봐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고요. 예. 지금 사실 뭐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겪고 있는데 예.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예. 전 이탄희 의원의 그런 질문하는 좀 예. 송곳 같은 능력은 모처럼 오. 정말 국회에서 좀 볼 수 있었던 좋은 장면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송곳제구네, 송곳제. 오, 상대 선수를 이렇게. 아니, 상대 선수도 잘한 건 잘했다고 아, 합니다. 예. 공직에서 온 선수 중에 예. 유병호 선수처럼 저렇게 헤어스타일이 독특하고 예. 눈을 깜빡거리면서 근데 너무 뻣뻣해. 그래? 아, 답변도 재밌어. 저는 아무튼 유병호 선수 보면 재밌습니다 요즘. 예. 근데 약간 유병호 선수가 이제 그런 필이나 풍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깨 같이 뭐랄까 운동하신 분들 유도 선수. 조이공무원 조폭 같은 같다고 얘기하려고 조폭 차마 우리는 그런 얘기 나와요. 보디빌 약간 운동하신 몸이 분들처럼 좋다. 체격도 좀 있고 걸음걸이도 제가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 좀 약간 걸으시는 팔자걸음. 것도 약간 팔자걸음도 있는 것 같아서 고위공직 선수 같지 않아요.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유병호 감사원장이라 할 뻔했네. 요즘에 근데 그게 진짜 누가 위인지 모르겠어요. 감사원장이 더 최재해 감사원장이 위잖아요. 그죠? 최재 감사원장은 그 감사원 출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참 선배죠. 네, 한참 선배인데 더 많이 지금 활동하는 약간은 건 조금 이 역전이 돼 있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에이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항상 후보 그러니까 투수한테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기분인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뭐 지금 뭐 이 선수가 주는 외형적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그 선수의 경기력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경기는 경기분만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네. 더티 플레이, 부정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게 지금 문제 핵심이 대중 아닐까 스포츠에서는 생각해요. 이미지나 외모도 중요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 제가 사과드리려고 했다가 네. 대중 스포츠에서 이미지도 중요하다고 그럼요.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앵커가 인기 있는 이유가 그래도 저 똑똑해 보기 핸섬한 얼굴 때문에. 아니 실제 맞아. 실제 똑똑해요. 얼음 땡. 눈이 땡그레졌어. 똑똑해 보이고 핸섬한 얼굴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노정현 선수 감사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저희가 선구안으로 다뤄볼 주제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선구안 주제 보여주시죠. 자, 이번 주 선구안의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놓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이준석 국민의힘 이제 전 대표입니다. 전 대표의 페이스북인데 경찰 단계에서의 3인 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경찰에서요. 오늘자로 보자면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강신업 변호사가 무고죄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이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송치할 방침이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자 계획이기 때문에 근데 왜 무엇 때문에 언론에서는 성상납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선구안으로 어떤 판단을 해봐야 되는가를 보면 이준석의 향후 행보는 어떨 것인가? 이제 요거를 전망해보는 자리입니다. 일단 요거는 제일 우리 대표 주자가 잘 알고 있어요. 조용필은 맨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사석에 아니야? 들어갈까요? 조용필. 우리가 좀 먼저 하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준석은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호가 가처분이다. 뭐 이런 호도 있고 또 가처분 이준석 선생. 뭐 소송이다. 뭐 이런 네네. 호도 있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뭐 비바람이 불어도 사실 별로 다 헤쳐나갈 거예요. 뭐 법원이 뭘 하든 뭐 아니면 또 뭐 윤리가 또 제재를 하든. 근데 딱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세 글자. 무관심. 자신한테 마이크가 안 오고 자신이 SNS에 쓰는데 아무도 인용을 안 하면 네. 그건 치명적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거꾸로 법원의 송사도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어쨌든 계속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먹히고 나한테 세력이 형성이 되면 네. 전당대회까지만 하면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모멘텀을 또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 모멘텀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건 예. 마이크다.
마이크다. 메신저다. 좋아요. 지금 우리 PBO 조직위원장이 명사용으로 말씀을 해달래. 네. 그래서 우리 우리 대표 선수께서는 마이크다. 이준석의 다음 행보는 마이크다. 자, 우리 오현주 선수. 이준석의 다음 행보는 출판 기념회다. 좋아요. 네네. 출판 기념회다. 네네. 책 쓰고 있었으니까. 네, 그 마이크를 이렇게 계기 없이 그냥 본인의 항변을 하려고 나오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네. 책을 쓰면서 굉장히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사면서 약간의 동정심도 유발하면서 나오지 않을까. 그때 마이크를 잡을 예정이다. 근데 네네네. 두 분이 약간 비슷하네요. 네네네. 마이크다, 출판 기념회다. 네. 우리 차지현 대표 선수는. 제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몰라서 약간 좀 톤다운 시켜서 먼저 결론을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준석이다. 네? 어쨌든 이준석이다. 이준석은 어쨌든 이준석의 향후 행보 제가 하고 이준석이다. 싶은 이야기 준치는 쓰고도 준치라고 그랬는데 그럼 쓰고도 준땡이라 이야기가 좀 뭐했어. 그러니까 두 분의 말씀하고 똑같이 이준석은 어쨌든 그 이준석 갖고 있는 나름대로 그 캐릭터대로 행동할 것이다. 좋습니다. 노정열 선수는요? 이준석은 성호를 그어야 될 것이다. 성호를 긋는다. 3인 성호라는 것은 세 사람이 범을 만들어낸다는 건데 억지로 이제 엮었다는 표현이신데 원래 성호는 3인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중심에는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 지금 감옥에 있죠. 그리고 징계를 세게 받은 정무실장 김철근 전 실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본인 요 3인이 각자 감옥에서 징계 차원에서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성호를 긋고 과연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감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호를 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할 것이다. 자, 근데 우리 조직위원장님 이걸로 점수 타협 계산 가능하겠어요? 아니 이거 우리 비슷한 결론과 한 번 또 마지막에 딱 하고 와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조용필. 조용필이 마이크 잡습니다. 저는 사실 이준석 표의 이제 진짜 정치가 시작됐다. 진짜 정치. 진짜 정치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일단 들어가기 앞서 저는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지금 무고에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기서의 무고라는 것은 강용석, 김세희라는 분들이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거 허위 사실이다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건의사랑 그 팬클럽을 하시던 분이 강신업 변호사가 회장직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지금 한 게 그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건개 무고다 해서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이 부분을 일단 제가 먼저 명확하게 하고 싶고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김세희, 강용석, 강신업이다. 일단 그게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했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거든요. 1차 징계. 그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말을 안 하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그때는 징계에 대해서 잘했다, 뭐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이거 징계해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한 사람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먼저 따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말을 안 한다는 거에서 제가 지금 스픽 써서 말을 하는 것이고 결국 무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성상납이란 말이 안 맞고 성접대 내지는 성매매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체적 관계 규명을 하고요. 검찰도 자신 있으면 기소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이거는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리면 완전히 끝날 것인데 저는 한국 정치 내에서 이러한 식으로 정적을 제거했던 방식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진짜 정치를 발휘해서 이제 앞으로 본인의 정치적 행보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승자 한 사람으로서 법률 문외한으로서 질문을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람 대상은 강용석, 김세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고는 일종의 친고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 강용석, 김용석이 무고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고는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 제3자가 할 수는 그렇구나. 있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있었어요? 없잖아.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나도 법조계에서 그래서 조금 제가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도 이준석 이런 경우 처음 보는 대표의 거예요. 이준석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처벌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처벌될 때까지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이게 허위 여부가 문제가 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건 거에 대해서 무혐의를 하면 될 일이에요. 무혐의. 그럼 끝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누구든지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고소해야 될 일이 오면 안 되지만 올 수 있어요. 그럼 누구도 고소 못 합니다. 왜? 제3자가 고소를 하면 이 선례에 비춰보면은 그러니까. 고소한 사람이 갑자기 무고로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를 못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강신업 변호사한테 전 노란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되느냐? 정치적 생명을 끊어놨는데 이걸 이제 가지고서 형사 법정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형사 절차로 이제 다퉈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법률 말씀을 하셔서 함무라비 법전을 우리 다 알 겁니다. 함무라비.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의 1조가 뭔지 아세요? 무고죄.
만약에 어떤 사람을 모함을 아까 고발을 했을 때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아니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도 무고라는 것이 굉장히 엄정한 죄였다. 그래서 이것이 뭐 강신 아까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남을 모함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법전은 바라보고 있었다. 제가 여기다 말을 보태고 싶은 게 무고의 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무고의 무고. 아, 진짜 있어요. 무고의 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 전 동의하고요. 만에 하나 이제 여기서 다 이준석 대표는 클리어가 되면 이거 무고의 무고로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그분들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주여 성호를 긋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섯 선수 다 이제 거의 동일한 결론을 사실 내어주셨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안타 계산을 하고 이거 누가 홈런을 때렸는지는 아니 조직위원회에서 추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그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호를 긋는다. 본격적인 정치가 시작되었다. 등등의 이제 이준석이다. 이제 여러 이제 결론들이 나왔는데요. 자, 선구안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정치 베이스볼, 이것은 정치인가 야구인가? 신개념 정치 토크쇼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5분의 선수와 함께 했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야구로 풀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고맙습니다. 안녕.